자,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를 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검찰에 이제 조사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받았지만 감찰 조사고요. 이번에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참고인 부분으로 이렇게 불러 조사하지만은 결국은 이 김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들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을 조사를 해서 차법 처리 수순을 밟으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개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수원지검, 그 다음에 임종석 등에 대해서 한국당이 고발한 것은 동부지검에서 이렇게 조사하도록 분리시켰는데요. 청와대는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은 임종석, 조국, 박영철, 이인걸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서 지난 31일부로 이 정권이 왜 말일날 조국과 임종석을 국회 출석시켜서 심지어 한 해를 넘기면서까지 끝냈는가? 저들끼리는 1월 1일을 기점으로 김태우 사건, 그 다음에 이 대북쇼, 또 더 나아가서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 총체적 반격을 나서겠다고 상당히 준비를 하고 1월 1일 조국과 임종석이 국회 출석을 해서 다 털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야당이 헛방을 날렸다. 김태우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분위기로 일제히 밀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조중동의 기사를 보면 지난 연말 갑자기 튀어나온 신재민, 유튜버 폭로 신재민이 기사가 그냥 조선중앙통화에 대거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재민이가 김동연 부총리가 채무 비율을 39.4보다 더 위로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또 국채 발행 백지와 보도 자료를 이 당시 차영한 비서관이 국채 발행을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취소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채 발행 논란의 핵심은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2017년이 원래 끝까지 갔으면 박근혜 정부의 임기인데 중간에 끊어져서 대선을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박 정권의 부채를 늘려놓고 그 다음에 문 정권이 나중에 그 부분에 빚을 많이 늘리지 않은 것처럼 하려고 이 부채를 이렇게 더 늘려놓기 위한 국채 발행을 위해서 지시를 했는데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걸 취소하도록 압력을 넣고, 또 김동연이가 처음에는 채무를 비율을 더 올려라, 그 국채를 늘리라고 했다.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실무자들이 반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문 정권은 교묘하게 어렵게 만들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 정권이 중간에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5월 달에 그럼 문 정권의 부채로 이렇게 잡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국채를 더 늘리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뭐가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타기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재민이 폭로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 언론은 신재민 폭로의 화제성, 유튜브를 통해서 한다든지 모텔에서도 또 무슨 고대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 한 명이 와서 질문하고 신재민이 답을 하는 투로 폭로를 했다느니 어제 새벽에 12시 넘어서 갑자기 또 생중계로 했대요. 둘이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맥주 먹다가 치킨 맥주 먹다가 우리 또 폭로 생방송 한번 찍자. 그랬다가 그 생방송을 또 못 보도록 잠가버렸대요. 자, 이 사람 말이 그렇게 논리정연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권이 반박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 진실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중동의 이 면을 보면, 자, 김태우의 이야기는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중앙에 보면 신재민이가 한 면이고요.
동아에도 보면 신재민이가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을 보더라도 신재민이가 한 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실제로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부분은 한국당이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특검을 고려하고 있다 하는 정도나 안 그러면 조그맣게 비로 업무를 배제했다더니 검찰이 김태우 특진을 추진했다. 이렇게 작은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가덕이나 연말 12월 31일 조국 임종석의 국회 출석을 기하로 해서 완전히 반격으로 몰고 가서 이제 김태우 사건이 추가 폭로되지 않고 언론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부 보수 매체 이 유튜버들도 이 신재민 건을 대단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촉으로 봤을 때 이 신재민 논란은 법적으로 무슨 처벌할 수 있는 건도 되지 못한 채 그냥 말싸움으로 가다가 끝나버리고 허지부지 될 요소가 많고요. 신재민이 지가 폭로하는 내용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인가 하는 부분을 딱 떨어지게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요. 자, 그런데 김태우 자리의 지면을 신재민이 대신 차지했고, 지금 네이버나 다음에 이런 포탈도 보면 신재민을 갖다가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신재민 건은 결국은 정권으로 봐서는 이것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걸로 다칠 사람은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을 키워가지고 김태우를 덮어버리고 이참에 이제 김태우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김태우를 구속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신재민 본인이 원든 원치 않든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권 들어서 최대의 악재가 김태우고, 김태우 건에서는 추가적으로 폭로될 내용도 훨씬 많은데, 조중동이 이 정도면 이제 사설에서도 김태우는 사라졌어요. 12월 31일 날로 한국당이 상당히 헛방을 날렸고, 그거는 한국당이 잘못한 거지 그때까지 폭로한 김태우 말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유로 해서 신재민이가 부각되면서 갑자기 연말에 갑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행태가 매우 이례적이고 이상한데, 그것조차도 지금 언론들이 흥미거리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폭로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진 신세대형 폭로다라면서 지금 뭐라고 하는가 하면, 헤럴드 경제 폭로의 진화 신재민 내부 고발은 이것이 달랐다. 자, 신재민의 이 과거는 눈물로 폭로하던 이 기자회견 대신 담담히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동영상이 폭로 창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자, 신재민이가 지난 2일 진행한 기자회견은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 커뮤니티 고파스에 처음 공지됐고, 그는 기자회견 공지에 신재민 사무관입니다 하면서 새벽부터 여러 매체 인터뷰 요청이 쇄도해서 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됐다고 시간 장소를 밝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이 국채 발행 의혹을 제기한 것도 고대 이 사이트 고파스였다는 겁니다. 카카오톡 증거 자료를 여기에 내면서 부총리가 적자 국채 발행 8조 7천억을 추가 발행하라 했는데 그것은 채권 시장을 흔드는 거라서 공무원들이 반대를 했다. 국채 시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했다. 이렇게 고파스에 올렸고,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지난 29일과 30일 본인 얼굴 실명을 공개한 영상으로 청와대가 민간 기업인 KTNG, 서울신문 등의 영향력을 사장 교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도권 언론과 접촉은 하지 않으면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기 집도 그렇고 신림동 집에도 기자들이 있어서 모텔에 방을 잡고 숙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내부 고발자들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폭로를 진행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유튜버 조회가 두 건이 37만 회로 됐다. 그래서 과거에 어센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폭로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걸 화제 삼아서 보도하고, 많은 언론들도 또 그걸 추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보면 지인과 치맥 마시며 고백하듯이 유튜버 폭로 숨어 다닐 필요 있냐. 자, 어제 새벽에 파격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는데 모텔 방에서 낯선 남자와 치맥을 하며 실시간 폭로를 했다는 거예요. 대담자로 나선 사람은 장세환이라고 이 신재민이 고대 온라인에서 고파스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인데, 이 장 씨가 1일 게시판 댓글로 영상 촬영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자 신재민이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신재민이 묵고 있는 서울 모텔에서 두 사람이 실시간 폭로 영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을 한 거죠. 그래서 신재민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위로해 주는 것이 방문 목적이었고, 카메라 켜지 않은 채 맥주를 마시다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걸 실시간으로 찍어보자 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됐다.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신재민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익 제보자라도 어두운 곳에 숨어 다닐 필요 없이 얼마든지 즐겁고 유쾌하게 폭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지금 신재민이 하고 있는 부분이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를 물타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속으로는 즐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재민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말하는 거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태우 수사관의 어떤 함량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정보의 양이라는 것이 기재부에서 3년차 사무관이 보고 들을 수 있는 한계지, 정보를 김태우처럼 다니면서 전방위로 수집해서 권력 핵심에 보고하는 부분도 아니었을 거다. 그러면 신재민한테 기재부의 5급 사무관한테 지시가 떨어지고 수행하는 일들 중에 폭로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 안에서 보고 들은 일부만 말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자기 위에서 얼마든지 물타기를 또 해갈 수 있고, 그것이 또 범죄로 옮겨져서 실행되었으면 되는데 또 밑에서 반대해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의도에 관한 부분이다. 자, 그래서 이런 폭로가 나름의 의미는 있겠지만은 모든 폭로가 때와 장소와 타이밍이라는 측면이 중요한데, 정권이 김태우에 대해서 덮어버리려고 작정을 하는 순간에 지금 일부 보수 언론조차 좀 협조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보수 언론들은 딜을 잘 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수 언론이 뭔 딜을 치려면 그걸 대체할 용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에 신재민이가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을 제공해 주는데, 지면을. 근데 신재민의 그런 부분은 결국은 시끄럽다가 나중에 허지부지 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높은 것들이다. 근데 김태우 폭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핵심이 기다리고 있다. 자, 이거 언론이 왜 갑자기 김태우에서 신재민으로 옮아갔는가? 그것이 또 정권이 김태우에 대한 보도 확산을 그런 식으로 한 보름만 더 가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진압으로 나선 시점과 신재민 등장해서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시점이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라는 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행사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재민은 우리가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이슈다. 단 김태우가 폭로하는 부분, 아직 폭로 안 하고 추가적으로 터져나올 부분이 고통스러운 건이다. 그런데 어제 보면 또 석연찮은 게 김태우 변호사, 석동현 변호사가 그만둬 버렸어요. 지난번에 31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몇 명이 이야기를 했대요. 왜 한국당에 관련돼 있고 이런저런 사건에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이 김태우 변호사를 하느냐.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변호사도 했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김 수사관의 선수성에 더 흠집이 나서는 안 된다면서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자, 석 변호사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사임서를 통해 며칠 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모 여당 의원이 경박한 상상력에 기인한 허위 사실을 화면으로 구두로 언급했다. 그러면 허위 사실을 언급했고 이 사람이 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도 맡고 있고 하면 더 싸워야지. 왜 허위 사실을 말했는데 그 허위 사실 때문에 자기가 변호사를 그만둡니까? 자,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석 변호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를 했답니다. 자, 김태우라는 사람이 한국당에 손짓을 먼저 했는지 한국당이 김태우에게 자료를 달라 했느냐, 어떤 게 맞냐.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에 김태우가 근무할 때, 김태우가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잖아요. 민정수석으로 있었다. 석동원 변호사는 곽상도 의원과 연수원 동기이다. 그런데 석동현 변호사가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니냐. 당협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김태우 변호를 맡고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의 부인은 또 어떠나 이런 것이 재척 사유라 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석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 구정치인과 연관된 부정부패 사건이다. 그러면서 부산의 LCT 이영복 관련 담당 변호사를 했다.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복이 전국에 지명 10회 중일 때 이영복을 만나러 석 변호사가 한 건물에 드나들었던 CCTV 영상이다라고도 했어요. 자,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에서 여당 추천위원으로 활동하며 진실보다는 박근혜 지키기 골몰에 특조위를 방해한다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김영함 민정수석 일지에 석동현 정치지망생 메모가 발견됐다. 최근에는 이재수 변호까지 맡았다. 부산에서 출마까지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단순한 변호사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곽상도 의원은 석과 통화 한번 한 적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통화하면 어때요? 내가 맡아라고 했다 하면 또 어때요? 그런데 단지 과거에 김태우와 같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일단 서로가 그때 일하다 헤어지면 끝이다. 지금 이 자리는 현 정부의 특감반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야기하는 자리다 했고 석동현은 변호사를 사임하지만은 허위 사실에 책임을 묻겠다 하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태우가 지금 당장 오늘 수사를 받으러 가는데 김태우한테 지금 변호사가 새로 임명돼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제목 따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운영위 이후 분위기, 김태우 찌고 신재민 뜨고. 자, 이게 뭔 의미겠습니까? 아주 전반적으로 언론에 김태우에 대해서는 없애고 신재민을 좀 띄워라. 아까 김태우 찌고 신재민 뜨고 하는 그 언론도 뻔한 언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태우가 지금 오늘 자신이 검찰에 출석한다는 걸 밝히고 이제 출석을 하면서 폭로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조국과 임종석의 반박은 특히 조국의 반박은 낱낱이 크게 보도하고 김태우가 다음날 조국 수석의 해명에 대해서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도 이야기했고 검찰 복귀 뒤에 특별 승진 신청한 것도 특감반장과 합의가 돼서 했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별로 이렇게 알린 언론이 없어요. 자, 그래서 김 수사관이 자기가 검찰 조사받으러 오늘 출두한다는 것도 언론에 사전 공개했습니다. 정치인 등 이런 피해자들은 언제 나가는가 하는 것을 자신들이 감추고 있죠, 보통. 그래서 김태우가 언론에 출두하거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폭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한국당 하는 꼬라지 보면 참 기가 찬데요. 아마 김태우 입장에서는 한국당을 믿고 저 계속 가다가는 좀 어되겠다. 갑자기 변호사도 그만두네. 자, 석동현 부인이 어떻고가 지금 뭔 이야기예요? 뭘 협박한 거 아닙니까? 석동현 지금 김태우 전 변호사, 이 석동현의 부인이 18대 한나라당의 송파갑에 이 지역구 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박영아 전 의원이죠. 지금 대학 교수고요. 명지대학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거 했다고 왜 그만둡니까? 뭐 좀 구린 거 있어요? 정말로 한국당 이것들도 진짜 틀려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검찰에 출두하는데 그래 어제 그만둬 버려요. 31일 날 민주당에서 뭐 찔렀다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민주당에서 바라볼 때 저 자식들 겁 좀 주면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김태우 씨는 저한테 오세요. 참 화가 납니다. 자, 어제 제가 김태우 특별 성진을 그만둘 때 검찰이 김태우 특진을 추천을 했다라는 거에서 오늘 또 조선일보에서도 또 보도를 했어요. 자, 개인 비리가 있어서 검찰로 복귀시킨 사람이 가자마자 특별 승진 대상이 됐고 검찰이 또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그거는 대한민국의 검찰과 청와대 조직이 따로따로 움직이고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전화 통화도 안 한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까? 청와대는 비리로 쫓아냈는데 가서는 검찰은 특별 승진 대상자로 추천을 했다. 자, 매우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검찰에 따르면 작년 11월 21일 사건 막 터지기 직전입니다. 일부는 터지고 있을 때 서울중앙지검 2018년도 검찰직 5급 특별 승진 신청 대상자로 추천됐고 추천서에 대통령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대검 범정일과 등에서 수사 및 범죄 첩보 작성을 담당하며 부패 척결에 공이 크다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청와대 이야기로 보면 11월 2일 날 건설업자하고의 경찰 무슨 건설업자 조사 과정을 알아봐 주려고 했다라는 비사실로 11월 2일 날 직무 배제됐고 14일 날 직무에서 배제돼 있다가 검찰로 원대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검찰의 특진 추천서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조용히 특진시키려고 하다가 언론 보도가 김태우 측이 아닌 어딘가 그때 같이 쫓겨난 사람들이 한 팀이 통째로 쫓겨났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쫓겨난 사람 누군가가 저 비로 저 사람 이렇게 원대 복귀되었다 이러면서 그것이 언론에 흘러가면서 내지는 그렇게 해서 김태우를 잘 처리해서 갈라다가 쫓아내놓고는 마음이 바뀌어가 저 새끼 승진까지 못 시켜주겠다 괘씸한 놈인데 손 좀 보자라고 했던가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중간에 뭔가가 어긋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승진을 시켜주려고 처음에 했던 것은 조용히 입을 막으려고 했던 뭔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터지게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개인 비리 의혹을 공개하고 그러니까 딱 비리로 잡아놓고는 그래도 네가 절로 돌아가서 조용히 네 일하면 승진도 시켜주고 또 네가 창피하지 않게 전 팀을 다 돌려보내고 해서 네가 물먹은 게 아니라고 해줄게 하면서 김태우 비위를 맞추려고 했는데 뭔가가 잘못되어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다른 비위 의혹까지도 죄다 공개하는 상황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관계자들은 김태우가 비위로 복귀된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김 수사관이 신청서 소환을 만들어 와서
거짓으로 공적을 작성한 게 있는지만 확인한 뒤 결재를 해줬다는. 검찰이 어떤 조직인데 내 공적서를 내가 갖고 와서 특별승진 신청서를 냅니다 하면 이게 사실관계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하고 사인해서 해요. 그것도 청와대에 파견 가서 1년 반 있다가 온 사람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김태우는 어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로 고발하는 것을 지금 곧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박 비서관은 자신의 지인인 검찰 간부 A씨가 향응을 제공받아 가지고 이해관계자로부터 그걸 이인걸 특감반장한테 김태우가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박영철이가 A씨, 지하고 아는 검찰 간부 A씨한테, 박영철이도 검찰 출신이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전화해서 전화로 진위를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가 이야기하는, 자, 내가 감찰해서 적발한 내용을 나는 단계를 밟아서 박영철이까지 올렸는데, 박영철은 지하고 이 A 검찰 간부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해서, 잘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감찰 대상자한테 감찰한 내용을 유출시켜 주는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제가 딱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말이 사실이라면요. 자, 그래서 지금 김태우가 과연 뭘 건드려서 저렇게 조심스럽게 돌려보내려다가 검찰에 전화 갔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청와대에서. 그 이번에 김태우 가는데 승진 신청서 올릴 거니까 해주라고 사인. 그래 해준 거겠죠. 검찰은 청와대에서 지시가 오니까. 그러다가 뭔가 틀어졌다는 거죠. KBS 보도 등이 나오면서. 그래서 아마 같이 쫓겨난 사람 중에서 누군가가 폭로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김태우가 물었던 정보의 당사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돌려보내놓고 기분이 나빠서 저 자식 좀 죽여버려야 되겠다 해서 글마 그거 손 좀 봐라. 뭔 성진이야. 이러면서 어긋나 버렸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좌우간 이렇게 승진까지 하고 팀을 전부 돌려보내면서 할라 했다면 이거는 VIP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태에 오늘 김태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김태우를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신재민이 폭로할 거 있으면 빨리빨리 폭로 한꺼번에 하고 좀 빠져 있다가 한 2월 달쯤 좀 하든가, 자꾸 이렇게 하고 언론이 그걸 갖다 신재민이 핑계대고 김태우 보도를 방향을 물타기 하면 이거 정말로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신재민이 내가 볼 때 좀 이렇게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